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한 날,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시간을 끌었다. 심장이 쿵쿵 울릴 때마다 초인종을 누르라는 남편의 눈짓이 재촉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덮쳐왔다. 비 오는 날 젖은 빨래를 오래 방치한 듯한 냄새와 벽지 속에서 스며 나오는 곰팡이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곧 멈추었다. 발을 들이자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고 발바닥에는 끈적한 감촉이 달라붙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기분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열고 싶었다. 손이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아가, 창문 열지 마. 바람 들어와서 난방 다 식어. 단호한 말투에 손이 굳었다. 작은 창문 하나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가슴을 눌렀다. 벽을 타고 흐르는 축축함이 손등까지 번지는 기분이었다. 거실 한쪽 낡은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초침의 박동이 내 심장과 겹쳐 더 크게 들렸다. 남편은 태연하게 캐리어를 내려놓고 얼룩진 소파에 앉았다. 먼지와 털이 박힌 천이 희미한 얼룩과 겹쳐 보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더 강한 냄새로 나를 맞았다. 싱크대 위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접시 가장자리에는 누런 기름띠가 환하게 빛났다. 배수구에서는 비린내가 꾸역꾸역 올라왔다. 나는 무심코 컵을 들어 확인했다. 손끝에 닿은 감촉은 미끄럽고 끈적거렸다. 물자국은 말라붙어 하얀 얼룩을 남겼다. 그때 시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들어 물만 훌쩍 흘려보내고 선반에 걸쳐두었다. 어머님, 세제는 안 쓰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거 독해서 손 버려. 난 평생 이렇게 씻었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손을 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은 더 말랐다. 이 집에서 밥을 먹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다. 겉보기에는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내 눈앞의 반찬들은 음식이라기보다 끈적한 빛과 냄새의 덩어리였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한 숟가락 떠먹고 그 숟가락으로 반찬통을 꾹꾹 눌러 담더니 뚜껑을 닫았다. 나는 남편을 보며 낮게 물었다. 여보, 지금 봤어? 같은 숟가락으로 남편은 무심히 밥을 떠넣으며 말했다. 원래 엄마 그렇게 하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의 말이 내 귀에 박혀 오래 울렸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머릿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행진을 하는 상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만 버티자. 딱 오늘만 살아남자.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몸을 기댔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가루 먼지가 손톱 밑에 스며들었다. 앉는 대신 거실 구석벽에 등을 기댔다. 벽지는 들떠 있고 손에 닿는 촉감이 축축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얘야, 왜 거기 앉아 있니? 소파가 더 편하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벽 쪽이 좀 시원해요. 사실 앉을 수 있는 곳이 거기뿐이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그 소리는 분침이 아닌 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려다 멈칫했다.
타일 틈에는 검은 곰팡이가 얇은 그물처럼 번져 있었다. 세면대에는 말라붙은 치약 자국이 하얗게 얼룩을 이루고 수건에서는 쉰 냄새가 훅 끼쳤다. 슬리퍼는 끈적거려 발에 달라붙었고 바닥은 미세하게 미끄러웠다. 나는 물만 손등에 적시고 서둘러 나왔다. 현관 쪽 복도에서는 오래된 고무의 냄새가 났다. 어쩌다 마주친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침을 삼키면서도 손은 계속해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기분 좋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름기 없는 건 물로만 휙휙 헹궈. 나는 눈치를 보며 세제를 아주 조금 짜서 거품을 냈다. 시어머니가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조심조심 그릇을 문질렀다. 거품은 기름을 데리고 미끄러져 갔다. 들킬까봐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렸다. 그 소리가 내 초조함을 더 크게 만들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내 손을 보며 말했다. 꺼봐, 세제 쓰면 손 상해. 건조해지잖아. 나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손끝에는 물비누 냄새와 기름 냄새가 묘하게 섞여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잠자리를 준비했다. 안방 이불을 펼치는 순간 눅눅한 냄새가 훅 올라왔다.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라 축축한 섬유가 오래 갇혀있던 냄새였다. 피부에 닿는 천은 거칠었고 목 뒤와 팔 안쪽이 간질간질해졌다. 나는 팔을 긁다가 멈췄다. 긁을수록 더 가려웠다. 창밖에서는 약한 비소리가 들렸다. 벽시계는 자정을 넘기며 더 또렷한 소리를 냈다. 나는 이불 끝을 겨우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아도 코끝에 냄새가 스며들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만. 새벽녘에 잠시 깜빡 들었다 깼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들이 엉켜 지나갔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릇을 내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잠은 잘 잤니? 라는 물음에 네, 괜찮았어요. 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내 의지와 달리 조금 떨렸다. 식탁 위에는 김치와 나물, 국이 올려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은 여전히 무거웠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국을 떠서 내 그릇에 부어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한 모금 삼켰다. 입안에서 낯선 맛이 천천히 퍼졌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내가 어떤 경계를 세우고 어디까지 견딜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험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 오늘만 버티자.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렸다. 곧 무언가가 나를 시험하듯 눈앞에서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한 숟가락을 떠올렸다. 버텨낸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목을 슬쩍 잡았다. 얘야, 우리 집에서는 음식은 절대 버리면 안 돼.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지.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 스며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에는 아직도 짠맛이 남아 있었다. 부엌엔 미지근한 수증기가 떠다녔다. 창문을 조금만 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침의 첫 규칙부터 떠올랐다. 바람 들어오면 난방 식는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싱크대 앞에 섰다. 배수구에서는 묵은 물 냄새가 밀려오고 스테인리스 표면에는 물자국과 기름막이 분홍빛 무늬처럼 얇게 번져 있었다. 기름 묻은 건 내가 할 테니 넌 나물이나 다듬어. 시어머니는 칼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시금치 다발을 들었다. 줄기는 축축했고 인맥은 손끝에 닿자마자 축 늘어졌다. 흙이 덜 씻긴 줄기에서 알갱이가 톡톡 미끄러졌다. 물바디에 시금치를 담그자 녹색 물결이 일었다. 나는 잎을 한 장씩 펼쳐보며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를 떼어냈다. 옆방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휴대폰 진동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 웃음이 나와 다른 방에서 울리는 동안 부엌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칼끝으로 뿌리를 잘라내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만 버티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이 와르르 굴러가듯 흔들렸다가 멈췄다. 그녀가 집어든 통의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가 번개처럼 튀었다. 어제 먹던 거야. 오늘도 내놓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더 두셨다 드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야. 냉장고에 있었잖니. 괜찮아. 식탁 위로 나물과 김치가 다시 올라왔다. 색은 한 톤 물 빠져 있었고 김치 가장자리는 말라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접시에 또박또박 나눠 담았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아무렇지 않게 한 입 떠넣었다. 맛있네. 그 한마디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나만 이상한가? 나는 설거지를 맡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세제 쓰지 마. 물로만 슥슥.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세제병을 아주 살짝 눌렀다. 거품은 조용히 피어나 그릇 표면을 미끄러졌다. 기름막이 흰 선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는 동안 등 뒤에서 시선의 촉이 느껴졌다. 심장이 탁탁 튀었다. 그릇 깨지겠다. 살살.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기를 털어 올리니 접시 표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끄러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행주로 한 번 더 문지르고 정리대에 올려두었다. 점심 준비가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하나 더 꺼냈다. 국물이 거의 말라붙어 붉은 가루가 벽에 붙어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더니 내 접시에 내려놓았다. 김치는 오래될수록 맛있다. 숙성이 곧 맛이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꾸겼다. 저는 조금만 먹을게요. 며느리는 집 입맛에 익숙해져야지. 한 젓가락 더.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이 움찔했다. 짠맛의 비늘과 시큼한 가장자리가 동시에 혀를 스쳤다. 침샘이 한 번에 요동치고 목구멍은 좁아졌다. 나는 물을 찾았지만 컵 가장자리에 묻은 물때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들이켠 물은 금속 맛과 함께 미지근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정리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입에 넣어 훌듯 빨아들이더니 그 젓가락으로 남은 김치를 꾹꾹 눌렀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었다. 그 평온한 턱관절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다. 밥 더 먹어. 시어머니가 내 그릇을 당겼다. 나는 재빨리 물러났다. 제가 설거지 마저 할게요.
말끝은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심장은 경보처럼 울렸다. 나는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거품을 다시 한번 불렸다. 이번엔 정말 아주 조금만. 거품은 죄책감처럼 얇게 퍼졌다. 오후로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규칙을 꺼냈다. 우리 집은 국물도 남기지 않아. 남은 건 밥 비벼 먹으면 돼. 냉장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국물만 남은 나물통이 나왔다. 뚜껑을 비틀어 여니 삭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밥 위에 부었다. 밥알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며 어두운 빛을 남겼다. 어머님, 이건 조금 쉰 것 같아요. 내가 낮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거야. 진짜 맛은 이렇게 남은 데에 있어. 그 말은 경험의 문장처럼 튀어나왔고 나의 반박은 겁에 질린 새처럼 목에 걸렸다. 남편은 설거지 내내 휴대폰을 보았다. 나는 문득 그가 나 대신 다른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함께 있어도 같은 방을 공유해도 우리는 다른 TV 채널을 보는 사람들처럼 동상으로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꺼냈다. 갈색 병을 기울이며 나물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병목을 타고 내려온 방울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무심히 손가락으로 그 방울을 훔치더니 그대로 입에 넣어 핥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목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장면이 내 시야의 가운데에 고정됐다. 부엌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벽시계의 똑딱임만이 또렷했다. 나는 젖은 행주를 꽉 쥐었다. 섬유 사이로 물이 비어져 나와 손등을 타고 떨어졌다.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규칙을 따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을 끝낼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개정판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러나 대답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집의 생활 논리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내 감각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할까? 시댁에 머문 지 나흘째 되는 아침 커튼 사이로 빛은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나는 창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손을 뗐다. 바람 들어오면 난방 다 식어. 그 말은 이 집의 잠금 장치처럼 작동했다. 벽지의 얼룩은 어젯밤보다 더 진해 보였고 장판은 발목을 붙들 듯 끈적거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키고 그 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욕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타일 틈의 검은 선들은 마치 지도의 강줄기 같았고 세면대에는 하얗게 굳은 치약 자국이 새벽 서리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수건을 집어들자 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님, 새 수건이 있을까요? 멀리서 돌아오는 답은 변함없었다. 어제 꺼낸 거야. 깨끗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거실에서는 반찬통 뚜껑들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깊숙한 서랍에서 통들을 꺼내 겹겹이 쌓아두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통도 함께 올려두었다. 이건 국물 비벼 먹으려고 남겨둔 거야. 그녀는 자랑처럼 말했고 나는 미소만 얇게 그렸다.
상큼해야 할 냄새는 시큼했고 한켠에서는 기름 냄새가 금속성으로 번졌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나무를 손으로 조물조물 묻히고 참기름 병을 기울여 원을 그렸다. 병목을 타고 내려온 방울이 손등을 스치자 그녀는 태연히 손가락을 혀로 훑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장면이 뒤통수에 달라붙듯 남았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뉴스 영상을 보며 웃었다. 그냥 먹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의 말은 내게 화면 속 자막처럼 지나갔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 남았다. 밥상이 차려졌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용한 숟가락으로 반찬을 눌러 담고 뚜껑을 닫았다. 그 동작은 익숙했고 유연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흰 쌀밥의 표면은 매끈했으나 내 목구멍은 좁아진 터널 같았다. 한 숟가락을 겨우 삼키자 식도가 미세하게 타는 듯 따가웠다. 오늘만 버티자. 나는 되뇌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점점 닳아 얇아지는 부적 같았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내 손동작을 지켜보았다. 세제는 손버려. 물로만 해. 그녀의 시선은 맑고 단단했다. 나는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세제를 짰다. 거품은 순식간에 얇은 막이 되어 그릇 표면을 미끄러졌다. 기름막이 깨지며 빛을 흘릴 때 잠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등 뒤의 기척이 커질수록 손목은 더 서둘렀다. 물줄기가 싱크대를 때리는 소리는 들키지 않기 위한 내 심장 소리와 박자를 맞췄다. 오후가 되자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햇빛을 거부하는 장막처럼 늘어졌다. 시어머니는 빈 반찬통들을 고무줄로 묶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다. 씻어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어. 그녀의 표정은 확신에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언젠가가 계속 오면 지금은 어디에 두어야 하지. 잠시 방에 들어오니 이불에서는 밤새 눅눅이 익힌 냄새가 피어올랐다. 팔 안쪽에는 잔 발진이 돋아 있었다. 나는 긁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긁을수록 더 가려워진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베개를 세워 기대 앉아 천장을 보는데 거미줄 같은 금이 길게 뻗어 있었다. 금 사이로 오래된 시간이 하나 둘 떨어졌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는 다시 금속성과 기름의 냄새가 어깨를 짓눌렀다. 시어머니는 말랭이 무침을 꺼내 참깨를 수북이 올리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렀다. 맛은 손에서 나는 거야. 그녀가 내민 젓가락 끝에서 빛이 번쩍였다. 나는 사양하려다가 아주 작은 조각을 받아 삼켰다. 목으로 내려가는 그 잠깐 동안 나는 내 안쪽 피부가 거칠어지는 상상을 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고 했다.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그건 아직 반도 안 찼어. 내일까지 더 모으자. 봉투 안에서는 양념 냄새와 눅눅한 종이의 냄새가 섞여 낮게 끓었다. 나는 묶던 손을 풀었다. 규칙은 이 집의 공용어였고 나는 아직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자 벽시계의 똑딱임이 더 커졌다. 나는 다시 한번 창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고리 너머의 공기가 손끝을 스쳤다. 아주 미세한 바람이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손잡이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내렸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용기가 재빨리 숨어들었다. 나는 손을 떼고 커튼을 정리하는 척했다. 침대에 누우니 베개에서 낮의 냄새가 다시 살아났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견딘다는 건 무엇일까? 내 감각을 지키면서도 이 집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길이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심장 소리와 벽시계 소리가 번갈아가며 나를 재웠다 깨웠다. 한밤중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싱크대 옆에 쌓인 빈 통들의 뚜껑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언젠가 쓸 때가 있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의 언젠가는 규칙이요. 나의 지금은 침묵이라는 것을. 물컵을 채우며 창문 쪽을 다시 쳐다봤다. 커튼 사이의 선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내일 아침에는 정말 한 번만, 딱 한 번만 창문을 열어야겠다. 누가 보기 전에, 규칙이 깨어나기 전에 숨이 먼저 살아나도록. 그렇게 다짐하자 물의 미지근함이 의외로 달게 느껴졌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발 뒤꿈치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다. 문손잡이를 돌리기 전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정리된 것과 쌓인 것, 닫힌 것과 닫히지 않은 것,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은 창문을 연다. 그 말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나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내일의 공기는 오늘과 다르다. 아주 얇고 투명한 틈으로도 숨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 작은 결심을 꼭 쥐고 잠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더. 그날 아침 나는 커튼을 천천히 젖혔다. 잠깐 스며든 빛이 벽지의 얼룩을 드러내자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졌다. 밤새 결심했던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은 창문을 연다. 아무도 보기 전에, 규칙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숨을 살려낸다.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붙었다. 그때 부엌에서 뚜껑 부딪는 소리가 났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숨을 한 번 접어두었다가 펼치듯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갔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서랍을 뒤적이며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다. 비어있는 통조차 식탁 위에 올려서 한쪽에 쌓아두었다. 국물 남은 건 밥 비벼 먹으면 좋아. 그녀가 통 하나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웃었다. 제가 데워올게요. 통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동안 플라스틱 뚜껑의 흠집 사이로 지난달의 흔적이 비쳤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뜨거운 김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오래된 향이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꺼내 식탁에 올렸다. 얘야, 창문은 여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가 물잔을 놓으며 곁눈질을 했다. 네, 아직은요. 나는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그 말이 귓속에서 2번 울렸다. 남편이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보였다. 오늘도 엄마 음식 파워. 그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고 그 농담은 이 집의 공용어처럼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나물을 집었다. 한 줄기의 참기름이 가장자리에 빛을 남겼다. 식사는 짧고도 길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입에 넣고 다시 그 젓가락으로 반찬을 눌러 정리하곤 했다. 습관의 동작은 매끄러웠고 거부는 언제나 늦었다. 나는 밥그릇을 손으로 감싸 쥐고 속으로만 세었다.
10숟가락만 먹고 끝내자. 5, 6, 7. 7에서 멈췄다. 목구멍이 저릿했다. 많이 못 먹네. 기운이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웃었고 남편은 된장국을 내 그릇에 더 부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설거지를 자처하자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세제는 아주 조금만 물로 슥슥. 나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틀었다. 미지근한 물이 싱크대를 채웠고 나는 아주 얇게 세제를 풀었다. 거품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피었다가 사라졌다. 그릇 표면의 기름막이 흩어질 때마다 가슴이 약간씩 풀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가까워질수록 손목의 속도는 빨라졌다. 손 상하게 하지 마. 그녀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돌봄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답답했다. 오후에는 통풍구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아주 잠깐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그 작은 흔들림에 과장된 희망을 얹었다. 창문이 아니라도 숨은 들어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곧 부엌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다. 참기름 병뚜껑이 대굴 굴렀다 멈추는 소리. 시어머니는 나무를 다시 묻히고 병목을 타고 흐른 한 방울을 손가락으로 훔쳐 혀끝으로 닦았다. 맛은 손끝에서 나지. 그녀가 말했고 남편은 휴대폰 뉴스를 보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양치질로 오후를 건너뛰고 싶었다. 해가 기울 무렵 거실 공기는 더 눅눅해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손잡이를 눌러내리고 잠금쇠를 천천히 밀었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틈 사이로 얇은 바람이 스쳤다. 먼지 냄새와 함께 아주 낮은 온기가 들어왔다.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이 멈췄다. 창문 닫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높지 않았지만 방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난방 다 나가. 한 박자 뒤 같은 말이 더 씌워졌다. 나는 틈을 반쯤만 남기고 잠금쇠를 다시 걸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천장은 더 낮아진 것 같았다. 환기를 실패한 집은 누군가의 숨소리와 규칙으로만 채워진 상자 같았다. 나는 물컵을 들고 베란다 앞에 섰다. 바깥 어둠은 유리창에 얇게 붙어 있었고 내 얼굴은 그 위에서 희미하게 겹쳐졌다. 유리에 손바닥을 대자 차가운 기운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일 다시 열자. 더 일찍, 더 조용히, 더 단단하게.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손을 내렸다. 밤은 길었다. 이불은 여전히 눅눅했고 베개에서는 낮의 냄새가 났다. 옆에서 남편의 숨은 일정했고 나는 그 리듬에 내 호흡을 억지로 맞춰보았다. 조금 안정되는가 싶다가도 가슴 한가운데가 툭 하고 비었다. 나는 천장에 금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셋에서 다시 하나로 돌아갔다. 시간은 원을 그리며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 원의 중심에 닫힌 창문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야 얕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은 부엌을 지나 싱크대를 지나 현관까지 길게 통과했다. 벽지의 얼룩이 순식간에 말랐고 반찬통의 뚜껑들이 획획 말려나갔다. 시어머니가 놀라 웃었고 남편이 박수를 쳤다. 나는 꿈속의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깨어났을 때 어둠은 그대로였고 창문은 다시 잠겨 있었다. 그러나 꿈의 바람이 코끝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새벽녘 나는 베개를 쌓아 기대 앉았다. 내일의 계획을 노트처럼 머릿속에 적었다. 아침에 모두가 부엌에 모이기 전 커튼을 살짝 걷는다. 잠금쇠를 소리나지 않게 내리고 틈을 손가락 넓이만큼만 연다. 바람이 스치면 즉시 커튼을 내려 흔적을 지운다. 들키면 어떻게 할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잠깐. 아니면 식탁에 김이 서려서. 변명과 사실 사이에서 문장을 줄 섰다. 나는 가장 짧고 튼튼한 문장을 고르기로 했다. 동이 트기 직전 벽시계가 분침을 하나 더 넘겼다.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발끝으로 거실을 지나 창문 앞에 섰다. 커튼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집어 살짝 밀었다. 회색 새벽빛이 내 손가락 사이로 흐르며 길을 냈다.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은 연다. 누구보다 먼저, 규칙보다 먼저, 숨보다 먼저. 나는 잠금쇠를 내렸다. 그때 방문이 달칵 열렸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얼른 커튼을 내리고 뒤돌아섰다. 물 끓여야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창문을 열어두었다.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더 눅눅했다. 새벽에 세워둔 계획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커튼을 반뼘만 열고 잠금쇠를 소리나지 않게 내리고 틈을 손가락 넓이만큼만. 그 세 줄의 문장을 마음속에서 다시 밑줄 쳤다. 그러나 부엌에서 반찬통 뚜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결심은 얇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샅샅이 뒤져 통을 꺼냈다. 비어있는 통까지도 식탁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국물은 남겨둬야지. 밥 비벼 먹으면 좋거든. 그 말은 확신이었고 반박은 언제나 늦었다. 나는 전자레인지에 통을 넣고 시간을 눌렀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뜨거운 김보다 먼저 오래 묵은 향이 치고 올라왔다. 나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꺼내며 침을 삼켰다. 식탁에 앉자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쓸며 말했다. 오늘 엄마 김치 끝장일 듯.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내 귀엔 합격 통보처럼 들렸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입에 넣고 그 젓가락으로 반찬을 눌러 담았다. 움직임은 숙련돼 있었고 내 표정은 모서리에서 부서졌다. 입맛이 없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조금요. 속이 쓰려서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속은 먹어야 편해져. 된장국 더 줄게. 그 말과 함께 국물이 내 그릇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숟가락은 공중에서 오래 맴돌았다. 설거지를 자청하자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세제는 아주 조금만. 물로 슥슥. 나는 수도를 틀고 손바닥만 한 거품을 조심스레 키웠다. 기름막이 부서지는 순간마다 심장이 작은 박자를 찾았다. 그런데 문득 등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너 세제 냄새 난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등을 흘끗 보고 수건을 건넸다. 손마디가 갈라지면 오래 간다. 돌봄의 말투였지만 내 손에는 족쇄처럼 감겼다. 오후 시어머니는 빈 통들을 고무줄로 묶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다. 나중에 김치 나눠 담을 때 좋아. 나는 그 말의 나중을 떠올렸다.
언젠가 오는 그날을 위해 오늘의 냄새는 늘 유예됐다. 거실 구석에서는 먼지 실오라기가 바람도 없이 허공을 떠다녔다. 청소기를 꺼내려다 나는 멈췄다. 그냥 둬,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괜찮다는 말이 이 집에선 그대로 두라는 뜻임을 나는 이제 안다. 해질 무렵 남편이 장을 보러 나가자 집은 잠깐 조용해졌다. 나는 그 틈을 마치 비밀 통로처럼 밟아 창문으로 갔다. 커튼을 반뼘 젖히고 잠금쇠를 아주 천천히 내렸다. 딱 작은 소리. 얇은 바람이 신락 같은 냄새를 밀어내며 들어왔다. 폐 속 어딘가가 처음으로 크게 펼쳐지는 느낌.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의 모양을 손바닥에 옮겨 담았다. 무슨 소리야?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번개처럼 커튼을 내렸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창문을 흘깃 보았다. 새가 유리창을 건드렸나 보네. 그녀는 별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심장은 아직도 창틀을 붙잡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금속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자 냄비 위로 기름막이 동그랗게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그 막을 밀어 가장자리로 몰아붙인 뒤 그대로 국을 내 그릇에 부었다. 기름이 맛의 길을 만들어. 그녀는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른 문장을 썼다. 바람이 숨의 길을 만든다. 한 숟가락을 삼키는 데에도 어깨가 먼저 올라갔다 내려앉았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자 그는 웃으며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올렸다. 엄마 좋아하는 반찬 가게 들렀어. 투명 용기 속 반짝이는 반찬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안도와 또 다른 긴장이 동시에 왔다. 새것의 냄새와 익숙한 냄새가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반찬들을 냉장고로 옮기며 말했다. 이건 내일 아침. 그리고 빈 통들을 한쪽으로 밀어붙였다. 오늘은 다시 밀려났다.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손등을 들여다보았다. 미세한 잔주름 사이로 물기가 맺혔다. 세제를 닦아내려던 습관이 멈추자 손이 내 손 같지 않았다. 나는 물을 틀어 미열처럼 따뜻한 물을 흘려보냈다. 나는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누구의 방식으로 숨쉬고 있지. 질문은 거울 속에서 이마에 닿았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베개를 2개 폭의 창가 쪽으로 붙였다. 창문 틈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가 누설되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잠든 뒤 나는 다시 일어나 커튼을 엄지폭만큼 벌렸다. 어둠과 바람 사이에 한 줄의 회색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줄을 따라 숨을 들이켰다. 단서 하나가 어둠 속에 표시되는 느낌. 내일 아침 나는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에게서 메시지. 엄마 기분 좋게 해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내가 곤란해. 짧은 문장, 길게 남는 여운. 나는 답장을 쓰다 지웠다. 대신 창문 쪽으로 몸을 더 붙였다. 바람은 말이 없었지만 내 편에 가까웠다. 나는 마음속 노트를 다시 펼쳤다. 일 창문을 여는 시간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물 끓는 소리가 시작되기 전. 이 열리는 각도 손가락 2마디. 삶 들켰을 때의 대사 김서려서 안 보였어요. 짧고 사실이고 되돌릴 수 있는 말.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조그맣게 적었다. 나의 숨내가 결정한다.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전진했다. 균열이라는 단어가 귀 안쪽에서 작게 울렸다.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나는 그 소리를 베개 밑에 숨겼다. 내일 아침 그 소리는 창문 틈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규칙보다 먼저 나를 깨울 것이다. 잠이 막 들려는 찰나 부엌 쪽에서 컵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가만히 숨을 멈추었다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내쉬었다. 오늘 하루 나는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결심, 아무도 모르는 환기. 그 작은 틈이 내일은 문장이 되고 모레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닫힌 것들 사이에서 나의 숨이 길을 만든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눅눅했다. 새벽에 베개 밑에서 꺼낸 메모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다. 창문은 커튼을 반뼘만 잠금 쇠는 소리 없이, 틈은 손가락 2마디.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탁자에 쌓았다. 비어있는 통도 국물만 남은 통도 전부였다. 그녀가 말했다. 이거 어제 남긴 거야. 맛이 더 들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일렁였다. 식탁에 앉자 그녀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반찬을 눌러 담고 뚜껑을 닫았다. 익숙하고 빠른 동작이었다. 남편은 신발끈을 묶으며 엄마 최고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문틈이 멈추는 소리와 함께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니? 그녀가 물었다. 조금요. 속은 먹어야 편해. 그녀는 된장국을 더 부었다.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그녀의 시선이 내 손을 따라다녔다. 세제 많이 쓰지 마. 손 상해. 나는 대답 대신 거품을 최소로 냈다. 거품이 얇게 퍼지자 기름막이 갈라졌다. 그 순간 숨이 조금 트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등을 훑어보며 말했다. 냄새가 나. 나는 물을 더 세게 틀어 거품을 지웠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경고처럼 남았다. 점심 무렵 그녀는 냉장고 깊숙한 서랍에서 고기를 꺼냈다. 표면이 어둡게 변한 조각들이 접시에 놓였다. 푹 끓이면 다 좋아져. 그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다. 데워지는 냄새가 집을 채웠다. 나는 시금치를 다듬으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오늘은 버티고 내일은 연다. 손톱 아래로 흙이 스며들었다. 칼끝으로 뿌리를 잘라 물에 담가두니 인맥 사이에 작은 기포들이 응어리처럼 매달렸다. 식탁에 국이 올랐다. 기름막이 동그랗게 뜬 채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막을 밀어내며 내 그릇에 퍼주었다. 이게 힘이야. 나는 한 숟가락을 삼켰다. 목에서 위로 내려가는 길이 잠깐 막혔다가 겨우 열렸다. 그녀는 내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나는 물컵을 들었다. 물은 금속 맛이 났다. 컵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선이 얇게 보였다. 오후 집은 고요했지만 소리들로 가득했다. 벽시계의 초침, 냄비 뚜껑의 미세한 진동, 냉장고의 낮은 숨. 나는 그 사이로 창문 앞에 섰다. 커튼을 엄지폭만큼 젖히고 손잡이를 잡았다. 잠금쇠를 내리는 순간 금속의 촉이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틈이 열리자 바람이 실 한 가닥처럼 스쳤다. 그 얇은 통로가 코끝으로 폐의 안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들이마셨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뚝 멈췄다.
커튼이 떨렸다. 창문 닫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되돌렸다. 틈이 닫히는 소리는 바람의 흔적까지 지우는 지우개 같았다. 난방이 나가면 아깝지. 그녀는 이유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커튼 끝자락을 정리했다. 그녀는 한참 나를 본 뒤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자 다시 기름 냄새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참기름을 돌려 붓고 병목에 맺힌 방울을 손가락으로 훔쳐 입에 댔다. 맛은 손끝에서 나는 거야. 나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며 오늘도 엄마가 다 했네라고 말했다. 그는 내 표정을 지나치며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같은 방에서 다른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옮길 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우리 집에 맞추면 모두가 편하지 않겠니? 나는 접시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티가 나야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은 오래된 도장처럼 탁자 위에 찍혔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크게 냈다. 물소리 뒤에서 내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밤 이불은 또다시 눅눅했고 베개에서는 낮의 냄새가 되살아났다. 나는 천장금을 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튼을 살짝 들어 손바닥만 한 틈을 만들었다. 바깥의 어둠은 차갑고 매끈했다. 나는 그 어둠의 표면에 이마를 대었다.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갔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내일은 더 일찍, 더 조용히. 나는 그 문장을 다시 메모지에 적었다. 그때 방문이 달칵 열렸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번졌다. 잠이 안 오니? 네, 조금. 나는 커튼을 놓고 돌아섰다. 그녀는 내 옆을 지나 창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나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다. 저는 이렇게 숨 쉬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온이 돌아왔다. 춥다. 그 한마디 뒤에 그녀는 등을 돌렸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다시 커튼을 잡았다. 주름 사이로 새벽빛의 밑그림이 희미하게 움찔거렸다. 그 빛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증거 같았다. 나는 메모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창문 반뼘 잠금쇠 소리 없이 틈 두 마디. 균열은 보이지 않게 자라지만 언젠가 금이 문장을 가르고 문장이 문을 연다. 나는 그 상상을 품고 눈을 감았다. 바람의 방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다. 나는 내일의 나를 떠올렸다. 커튼 끝을 더 얇게 쥐고 손잡이를 더 가볍게 눌러 틈을 조금 더 길게 열 것이다. 들키면 미소로 답하고 묻히면 조용히 걷어낸다. 바람이 들어오면 창문을 닫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반복이 나를 바꾼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문은 소리 없이 끝까지 열릴 것이다. 나는 그날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르면 들리고 들키면 막힌다.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반 걸음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손끝과 폐와 마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나는 여기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닫힌 집에서도 내 숨은 길을 만든다. 그 길의 끝에서 나는 드디어 나에게 돌아간다.
내 호흡을 믿는다. 천천히. 더. 아침은 잔잔했지만 벽지의 얼룩은 밤새 더 자랐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이 오르기 전 마음속 메모를 펼쳤다. 창문 반뼘 잠금 쇠소리 없이 틈 두 마디 들켜도 멈추지 않는다. 주문을 입술로 조용히 더듬는 동안 부엌 쪽에서 반찬통 뚜껑 부딪는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깊은 서랍에서 통들을 꺼내 탁자에 줄 세웠다. 비어있는 통, 국물만 남은 통, 가장자리가 말라붙은 통까지 차곡차곡.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국을 훑으며 말했다. 이게 맛의 근원이야. 남은 것에서 진짜 맛이 난단다. 나는 얇게 웃었다. 그러나 목구멍 어딘가에서 쓴맛이 되돌아왔다. 식탁에 앉자 그녀는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꺼내 그 젓가락으로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았다. 움직임은 주저함이 없었다. 남편은 출근 전 식탁 끝에 걸터 앉아 엄마 오늘도 파워 넘치네 하고 농담했다. 그 말은 이 집의 공용어처럼 흘러갔다.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니? 그녀가 물었다. 조금요. 속은 먹어야 편해져. 국물이 내 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왔다. 나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수전을 열어 미지근한 물을 채우고 손바닥에 세제를 정말 전만큼 떨어뜨렸다. 거품은 얇게 깔렸다. 기름막이 갈라지는 순간마다 심장이 작은 박자를 찾았다. 그때 그녀가 내 옆으로 와서 냄새를 맡듯 고개를 기울였다. 넌 또 세제를 쓰는구나. 말끝은 낮았지만 확정형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을 더 세게 틀었다. 물로도 충분해요. 충분한 건 내가 판단해. 목소리는 가늘고 단단했다. 점심을 준비하며 그녀는 냉장고에서 오래된 두부를 꺼냈다. 노란 단면이 공기와 맞닿자 금속성 냄새가 번졌다. 튀기면 살아나.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번졌다. 나는 시금치 뿌리를 다듬었다. 흙이 손톱 밑에 들어오고 줄기는 물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머릿속에서는 네 번째 줄이 또렷했다. 들켜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방금 전 들켰고 지금은 멈춰 있었다. 그 모순이 가슴을 눌렀다. 기름 냄새가 집을 점령하자 머리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두부를 건져 참깨를 올리고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 참기름을 돌리다 병목에 맺힌 방울을 손가락으로 훔쳐 혀끝으로 닦았다. 맛은 손끝에서 나지. 그녀의 규칙은 손끝에 있었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가 컵 가장자리의 얇은 물때를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나의 규칙은 숨끝에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먼저 들어온 건 신발 먼지 냄새와 휴대폰 웃음소리였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내 아내가 또 내 방식 무시했어. 세제 냄새가 확 나더라. 남편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했다. 그냥 맞추면 안 돼? 엄마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고 나를 지우라는 부탁 같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커튼으로 눈을 돌렸다. 틈 하나 없이 매끈한 직물이 한 장의 침묵처럼 늘어져 있었다. 밥상 앞에서 나는 젓가락질만 흉내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을 더 퍼주며 힘내려면 먹어야지라고 했다. 힘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 내게 힘은 공기에서 그 중에서도 바람에서 났다. 그러나 이 집에서 바람은 늘 규칙의 적이었다.
나는 밥알 몇 개를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도망쳤다. 물은 컵을 때리며 소리를 냈다. 밤이 내려앉고 소리들이 잦아들었다. 벽시계에 초침만이 혼자 걸었다. 커튼을 들쳤다. 회색 공기가 유리창을 얇게 덮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잠금쇠를 내렸다. 딱 작은 소리가 공기를 바꿨다.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냄새와 온도, 촉감이 달랐다. 솜니불 속에 갇혀있던 폐가 크게 펼쳐졌다.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가 불을 켜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림자는 길었고 목소리는 짧았다. 또 창문 열었구나. 나는 손잡이를 쥔 채 몸을 돌렸다. 내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나는 널 가르쳐야 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반짝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연습했으나 내보내지 못했던 문장을 꺼냈다. 저는 숨을 쉬고 싶을 뿐이에요. 공기가 갈라졌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번갈아 떠올랐다. 숨은 누구든 쉬지. 그런데 이 집에는 이 집의 방식이 있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바람이 물러났다. 창문을 닫지 않았다. 대신 커튼을 반쯤 내렸다. 바람과 규칙이 같은 공간을 나눠 갖게 하려는 나만의 타협이었다. 나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구나. 잠시 말이 없었다. 초침 셋이 지나가고서야 그녀가 낮게 덧붙였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내가 불편한 건 알아. 그렇다고 다 바꿀 순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제 숨 하나만 한 모금만 허락해 주세요.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내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가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보일러를 더 올려볼게. 그러면 잠깐은 열어도 되겠지. 말끝이 어색하게 떨렸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인지 바람인지 나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네 줄짜리 주문의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지웠다. 들켜도 멈추지 않는다를 말하고 합의한다로. 불은 꺼져 있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있었다. 분명한 공기. 나는 창문을 한마디 닫고 커튼을 조금 더 내렸다.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춥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추워요. 그래도 숨이 들어와요.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밤은 예전과 같았지만 밤의 결은 조금 달라졌다. 문이 닫히자 나는 손바닥을 창틀에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금 사이로 스몄다. 네 줄의 주문을 새로 썼다. 창문 반뼘 잠금쇠 소리 없이 틈 두 마디 말하고 합의한다. 공책을 덮자 초침 하나가 더 움직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늘의 바람을 천천히 기억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합의에서 시작하자. 규칙과 숨이 같은 방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밤의 바람이 알려주었으니까. 끝. 아침은 어제보다 한결 밝았다. 커튼에 스민 햇살이 벽지를 타고 미끄러지며 얼룩의 경계를 얇게 깎아냈다. 나는 베개 및 메모를 꺼내 들었다. 창문 반뼘 잠금쇠 소리 없이 틈 두 마디 말하고 합의한다. 어젯밤 적은 네 줄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접혔다 펴졌다.
오늘은 이 문장을 종이 밖으로 꺼내어 실제 공기 속에 놓을 차례였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가 냉장고 서랍을 비우고 있었다. 빈 통은 한쪽으로, 내용물이 남은 통은 다른 쪽으로.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었지만 의지가 있었다. 나는 수건을 들고 다가가 말했다. 라벨을 붙일까요? 먹을 날을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는 마른 마커를 찾아 날짜를 적고 상한 냄새가 도는 건 조용히 버렸다. 그녀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운 마음이 자꾸 남네. 나는 부드럽게 답했다. 아깝지 않게 먹을 방법을 같이 찾으면 돼요.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녁 늦어. 둘이 먼저 먹어. 짧은 글자들이 화면에서 금세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주전자 물을 올리며 말했다. 둘만의 밥상이라 어색하겠네. 나는 웃어 보였다.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보는 날로 할까요? 그 말에 그녀가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올렸다. 식탁 위에 김치, 나물, 국이 올랐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커튼을 반뼘 걷고 잠금쇠를 조심스레 내렸다. 바람이 얇게 들어와 김의 가장자리를 흔들었다. 시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내 옆에 섰다. 추우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의 말끝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밥 먹는 동안에만 조금 열어둘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이 이 집에서 처음 보는 허락이었다. 우리는 식사를 천천히 시작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가 잠시 멈추더니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반찬을 누르던 버릇을 멈추었다. 대신 집게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걸로 덜어봐. 사소하지만 큰 변화였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아껴두고 조심스럽게 반찬을 덜어 내 접시에 놓았다. 입안에 들어온 맛은 여전히 짭고 강했지만 바람이 그 강도를 어루만졌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녀가 세제병을 내 쪽으로 슬쩍 밀었다. 오늘은 내 방식대로 해보자. 나는 뚜껑을 열어 아주 적은 양을 짜냈다. 거품이 고요하게 피어오르자 그녀가 물었다. 저 정도면 충분하니? 네, 깨끗해져요. 함께 그릇을 헹구는 사이 싱크대 배수구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다. 나는 배수구 마개를 들어 올리고 끓는 물을 천천히 부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도 하는구나. 네, 냄새가 덜해져요. 그녀는 작게 감탄 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냉장고 위를 정리했다. 쌓여있던 일회용 용기에서 먼지를 닦아내고 깨끗한 것만 남겼다. 버리려던 순간 그녀가 손을 잡았다 놓았다. 혹시 또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쓰레기 봉투를 잠시 내려놓고 말했다. 2개만 남겨요. 필요하면 나중에도 구할 수 있어요. 그녀가 오래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매듭이 묵직하게 묶였다. 그 매듭 속에서 오랜 습관들이 조금씩 퇴장했다. 해가 기울 무렵 부엌 창가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이파리는 아직 연초록이었고 흙은 촉촉했다. 바람을 좋아하는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잎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이 작은 게 공기를 바꿀까? 아마도요. 바람이 통하면 식탁 냄새도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의자에 앉아 화분을 오래 바라보았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집안 공기를 한번 맡더니 고개를 젖혔다. 오늘은 냄새가 덜하네. 시어머니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잠깐 열어놨다. 남편이 놀라 나를 봤다. 나는 어깨를 조금 올려 보였다. 설명 대신 식탁 위에 놓아둔 집게와 라벨 붙은 통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나도 밥 더 먹을 수 있겠다. 밤이 깊어갈 즈음 시어머니는 내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손 보여줘. 내 손등에 마른 자국을 보더니 보습 크림을 꾹 짜서 발라주었다. 세제 쓰면 손이 트지. 그건 내가 챙길게. 그 말에 오래 굳어있던 마음 한 조각이 조용히 녹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도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출게요. 그녀가 내 손을 감싼 채 고개를 저었다. 너도 나도 조금씩. 그 한마디가 오늘의 결론이었다.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섰다. 커튼을 반뼘 열고 틈을 2마디 정도 남겼다. 바람은 낮보다 더 서늘하게 들어왔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규칙적인 숨이 들렸다. 내 숨과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두 숨은 같은 집 안에서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가며 화분 잎사귀를 살짝 흔들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오늘의 기록이 되었다. 나는 마음속 메모를 덮었다. 4줄의 문장 옆에 마지막 문장을 작게 덧붙였다. 허락받은 바람으로 시작해 서로의 숨으로 이어간다. 언젠가 내게도 며느리가 생길지 모른다. 그날이 오면 나는 창문을 먼저 열어둘 생각이다. 춥지 않니? 라고 묻기 전에 숨쉬기 편하니? 부터 묻고 싶다. 바람은 말이 없지만 길을 낸다. 길 위에서는 누구의 방식도 완전히 지지 않으면서 서로의 방식이 조금씩 닮아간다. 커튼을 조금 더 내리고 창문 틈을 엄지폭만큼만 남겼다. 방 안의 어둠이 부드럽게 정리되었다. 나는 손바닥을 창틀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금에 닿는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늘 이 집은 조금 바뀌었다. 내일도 조금, 그 다음 날도 조금. 속도를 서두르지 않으면서 방향만은 분명하게. 바람은 다시 한번 방을 가로질렀다. 나는 그 바람의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 가로수 잎이 스쳤다. 나는 화분 흙을 한 줌 눌렀다. 내 호흡은 오늘 이 집에 자리 잡았다. 문틈의 바람은 내 편이었다. 아주 조용히.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